안녕하세요. 고등분리화학 가이드 강의 5-3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동일 입자 계에 대해서 어떻게 파동함수를 쓸 수 있는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응용 사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스핀 이성제 현상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의미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논의를 어디에서 출발을 할 거냐면 바로 수소 분자에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직 분자를 배우지 않았잖아요. 네, 분자의 전자 구조를 얘기할 건 아니고요. 분자를 그냥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강체 회전자로 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강체 회전자로 보고 여기에 양성자가 하나 있고 1번 양성자가 있고 여기에 2번 양성자가 있는 그런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의 입자의 위치를 바꾼다라는 것은 똑같은 모양인데 여기에 2번이 오고 여기에 1번이 오는 경우가 되겠죠. 수소 분자를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XY, G로 표현되어 있는 이 강체 회전자의 위치를 -x, -y, -z로 보내는 것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가 구면좌표계에서 생각을 해보면 r세타 파이가 r은 똑같게 유지가 되고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리고 파이 플러스 파이로 바뀌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상황을 이해해 보시죠. 두 개의 동일한 양성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소 분자죠. 양성자가 연결되어 있고 이 양성자, 1번 양성자랑 이 양성자, 2번 양성자는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위치를 바꿔놔도 여기에 2번이 오고 여기에 1번이 와도 동일한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강체 회전자에 대해서 파동함수를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직접 구하진 않았습니다만 공부를 했었죠. 그 파동함수들이 과연 이러한 변환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개를 교환하는 변환에 대해서 대칭인지 반대칭인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하겠죠. 이 두 개의 입자가 같으니까요. 자, 우리가 강체 회전자의 파동함수가 뭐라고 배웠었나요? 강체 회전자의 파동함수는 바로 구면 조화함수라고 했었습니다. 영어로는 spherical harmonics라고 하죠. 그리고 얘는 y, j, m, 세타, 파이로 우리가 쓰기로 했었습니다. 두 개의 원자를 바꾸는 게 r은 변화시키지 않고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파이는 파이 플러스 파이로 바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변환에 대해서 구면 조함수를 몇 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00 세타 파이가 어떻게 생겼냐? 얘는 2분의 1, 파이분의 1, 2분의 1승. 자, 얘는 우리가 요 변환을 해준다고 해도 말이죠. 똑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아이고, 여기 파이가 아니고 세타죠. 세타, 파이. 그쵸? 즉, 얘는 대칭이죠. 자, 1, 0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2분의 1, 그 다음에 파이분의 3에 2분의 1승,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붙습니다.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특별히 증명하진 않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붙여주게 되면, 그러니까 변환을 해주게 되면, 두 개의 입자의 위치를 바꿔주게 되면 마이너스 y1분의 1, 0 세타 파이가 됩니다. 즉 반대칭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이제 파이에 대한 항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걔는 이제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사인 세타의 exponential 플러스 마이너스 i 파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고 두 입자의 위치를 바꿨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면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이 0에 대해서 또 해주게 되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4분의 1, 파이분의 5, 2분의 1승, 그 다음에 3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입니다. 얘도 해보면 위치를 교환을 해주게 되면 똑같은 애가 나옵니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우리가 두 개의 입자의 위치를 교환해주는 것을 이 구면조함수를 이용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특징이 보이시나요? J 값이 짝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대칭을 얻고요.
J값이 홀수인 경우에는 반대칭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홀수 J를 갖는다면 홀수 J인 구면조함수는 반대칭이고, 즉 YJM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플러스 파이일 때 마이너스가 붙게 된다는 거죠. 두 개를 교환을 하면 파동함수가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반면 짝수 J의 경우에는 대칭 파동함수를 갖습니다. 그래서 YJM이 두 개의 위치를 바꿔놨을 때 같은 파동함수를 주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수소 분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 분자. 수소 분자의 회전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강체 회전자를 가정을 해서 앞에서 그 파동함수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뭐만 고려할 거냐면 바로 이 회전 운동과 그 다음에 스핀 성질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파동함수나 에너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자, 전체 파동함수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회전 운동에서 나오는 파동함수 YJM의 세타 파이에다가 스핀에서 나오는 파동함수 얘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써줘야 된다 그랬죠. 두 개의 동일한 스핀을 갖는 죄송합니다. 스핀이 아니라 두 개의 동일한 입자가 가지는 스핀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체 스핀 각운동량에 대해서 우리가 양자수들을 써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전체가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나요? 반대칭이어야 합니다. 왜요? 수소 분자는 양성자 두 개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양성자는 페르미온이고 페르미온의 전체 파동함수는 반대칭이라는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스핀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회전 운동의 파동함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트리플렛을 우리가 가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S토탈이 1인 경우죠. 자, 이 경우에는 요 스핀 부분이 대칭이죠. 이렇다면 Y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YJM은 무조건 반대칭이어야 하고, 왜냐하면 합쳐서 반대칭이어야 되니까 이것은 홀수 J여야만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짝수 J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 파동함수를 시스템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싱글렛의 경우는 어떨까요? 싱글렛은 S토탈이 0이고요. 얘는 그러면 반대칭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구면조함수는 어떤 녀석이 돼야 되죠? 대칭이어야만 합니다. 대칭인 구면조함수는 짝수 J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홀수인 J는 가질 수가 없어요. 얘가 싱글렛이면. 요 트리플렛과 싱글렛 상태가 서로 이성질체다라고 해서 스핀 이성질체라고 부르고요. 이 이성질체를 부르는 이름도 있습니다. 재밌게도 요 위에 있는 이 트리플렛을 이루는 애를 올소 하이드로젠이라고 부르고요. 밑에 있는 녀석을 파라 하이드로젠이라고 부릅니다. 재미있죠? 특히 이제 화학자들한테는 되게 재미있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래 올소 메타 파라 이런 거 그 벤젠고리에서 어떻게 붙는가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거는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상관이 없고 스핀 상태가 트리플렛인 녀석을 우리가 올소라고 부르고 스핀 상태가 싱글렛인 녀석을 파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스핀 이성질체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스핀 상태에 따라서 어떤 파동함수를 가질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스핀 상태에 따라서 어떤 회전 운동, 회전 파동함수를 가질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회전 운동에서 배웠던 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J가 0부터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0, 1, 2, 3 이런 순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때의 에너지 값이 0이고 2B, 6B, 12B가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거 에너지고요. 자, 파라 하이드로젠부터 한번 우리가 파라 수소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파라는 뭐라고요? 싱글렛이에요. 싱글렛이고 S토탈이 0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싱글렛이기 때문에
반대칭이고, 그러면 이 회전 파동함수는 대칭이어야 되고, 회전 파동함수의 대칭이려면 짝수 J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상태를 갖게 되고, J가 1인 것은 불가능합니다. 갈 수가 없고요. J가 2면은 원래 우리가 축태도가 5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올소 수소를 봅시다. 올소 수소는 트리플렛이고 S토탈이 1이죠. 얘는 마찬가지로 올소기 때문에 얘는 대칭 파동함수를 갖고요. 스핀 파트가 대칭 파동함수를 갖고요. 그러면 회전 파동함수는 반대칭이어야 되고요. 맞죠? 그러면 반대칭이려면 홀수 J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서 3개를 갖게 되고, 그쵸? 그리고 이 세 번째 J가 3인 상태에서 둘, 셋, 넷, 다, 여, 7개의 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수소의 경우에는, 즉 스핀이 싱글렛으로 되어 있는 상태의 수소 분자에 대해서 가장 작은 에너지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 걔가 6B가 나오고요. 올소 수소의 경우에는 그 가장 작은 에너지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 10B가 나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스핀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얘네들을 준비를 해서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면 이런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also H2에서는 지금 여기서 회전 파동함수에 대한 우리가 축태도를 계산을 했는데 그게 2J 플러스 1로 주어지죠. 생각해보면 얘는 이 스핀 상태에 대해서도 축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올소 수소의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곱하기 3을 한 것만큼의 상태가 존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스핀 상태가 ms 토탈이 1, 0, 마이너스 1 세 가지를 또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 하나의 상태에 대해서 역시 ms 토탈이 하나, 둘, 셋, ms 토탈이 하나, 둘, 셋, ms 토탈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돼서 전체적으로는 곱하기 3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스핀 상태를 싱글렛으로 준비하냐 트리플렛 상태로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수소 분자가 나타내는 에너지가 다르다는 것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반의 양자역학의 유용성을 설명하는 예시였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얘는 우리가 마이크로파 분광학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죠? 마이크로파 분광학의 선택 규칙에 따르면 두 개 다 H로 연결되어 있는 N은 얘가 영구적인 다이폴 모멘트를 갖지 않죠. 쌍쌍 모멘트를 갖지 않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마이크로파 분광학으로 볼 수는 없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이 모델이 맞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개가 어떠한 성질을 나타낼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고 어떻게 양자역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배운 것은 그 중에서 수소 분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녀석이 이 동일 입자 2개, 양성자 2개로 구성되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현상을 나타내게 되고 이 양자역학적인 예측이 실험적으로도 입증이 가능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